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404.12를 기록했고 1.43%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심지어 오늘은 장중 한번 400 이하로 내려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400달러 선이 처음으로 깨졌었던 날이라고 기록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만 빠진 게 아니라 미국 시장 전체가 흔들렸었고 그 이유가 있는데 잠시 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포브스와 함께 매우 중요한 인터뷰가 올라왔고 여기서 두 가지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스페이스X가 왜 1.75조 달러짜리 회사인지에 대한 일론 머스크가 설명하는 직접적인 설명이 나왔으며 두 번째는 합병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합병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뭔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두 가지 다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고 첫 번째로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AI 비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 두 번째로는 합병이라는 질문에는 왜 답을 안 하고 있는지, 또 그게 테슬라 주주에게는 무슨 의미인지 이제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오늘 테슬라만 빠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시장 상황을 보면 이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5.2%에 근접하고 있는데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자율이 높아지게 된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식을 하지 않아도 채권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기술주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는 흐름이 생기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 100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 현재 이란 갈등으로 유가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 심리도 겹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짧게 짚고 넘어갈 소식은 이 테슬라의 AI 연구자였었던 안드레 카파씨가 오늘 엔트로픽에 입사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2017년에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책임졌던 분이 테슬라를 떠난 이후 이제는 엔트로픽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겠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테슬라의 AI 팀과는 무관한 상황이지만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매우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포브스가 올린 인터뷰를 확인해 본다면 26분짜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중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스페이스X가 왜 1.75조 달러짜리 회사냐고 물어보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고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우주로 나가는 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실제로 스페이스X는 현재 약 1만 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스타쉽을 이용하면 매년 1만 개 이상의 통신 위성을 쏘아 올리게 될 텐데 이 위성들은 각각 현재의 위성들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주에서 제공하는 통신 능력은 지금보다 아마 10배에서 100배는 더 강력해질 것으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앞으로 등장할 AI, 위성들의 어마어마한 물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이럴 때는 물리학적 사고방식인 한계 상황을 가정해보는 것이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 극단적인 한계 상황을 가정했을 때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AI 컴퓨팅 파워의 최대치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지구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에너지에 접근하는 방법은 바로 우주에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우려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을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는 태양에 비하면 그저 먼지 한 톨에 붙어 사는 미생물과 같습니다. 현재 인류 문명 전체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1조 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이지 1조 분의 1보다 훨씬 적습니다. 아무리 관대하게 계산해서 인류가 쓰는 모든 에너지를 다 합쳐도 태양 에너지의 1조 분의 1에 훨씬 못 미칩니다. 이 말은 즉 우리 문명이 활용하는 에너지를 지금보다 100만 배나 늘린다고 해도 여전히 태양 에너지의 100만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가끔 사람들이 이런 방식의 발전은 어떠냐, 저런 방식은 어떠냐 라고 묻곤 합니다. 그럼 전 이렇게 답합니다. 태양 앞에서는 그 모든 게 다 무의미하다라고 말이죠.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합니다. 만약 태양을 제외한 모든 질량을 전부 다 태워서 뽑아낼 수 있는 절대적인 최대치의 에너지를 추출해낸다고 해도 반올림하면 태양계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100%는 여전히 태양의 몫입니다. 여기에 다른 곳에서 목성 2개를 어떻게든 순간 이동으로 끌고 와서 그것마저 다 태워버린다 해도 반올림하면 태양의 에너지 생산량이 여전히 100%입니다. 그러니 정말이지 태양 앞에서는 모든 것이 극도로 미미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카르다쇼프 척도의 단계를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끌어올리고 싶다면 반드시 우주로 나가야만 합니다. 저희가 대략 추산해본 바에 따르면
지구에서 태양광 발전 기반의 AI 위성을 발사해 매년 1테라와트 규모의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톤당 100kW의 전력을 기준으로 궤도에 매년 1000만 톤 규모의 탑재체를 올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매년 1테라와트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미국 전체의 평균 전력 소비량이 0.5테라와트 수준입니다. 그 말은 매년 미국 전체 전력 소비량의 2배에 달하는 AI 전력을 우주로 쏘아 올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매년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리 법칙을 전혀 어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실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규모를 몇 단계 더 키우고 싶다면 그 다음 단계는 달에 기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스 드라이버를 구축하고 달 현지에서 태양광 패널과 방열판을 제작하는 거죠. 반도체 칩은 지구에서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달에서 직접 만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약 1페타와트 규모의 태양광 기반 AI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AI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지구 전체의 경제 규모보다도 그것과 비교하면 지구 경제는 정말 보잘것없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인터뷰 도중 좀 낯선 단어들이 많아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풀어보면 일론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개념을 약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로는 카르다쇼프 척도와 테라와트 그리고 달 기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카르다쇼프 척도는 1964년 소련의 천문학자가 만든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문명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느냐로 문명의 수준을 나누고 있는 것이고, 1단계는 자기 행성에서 에너지를 전부 쓸 수 있는 문명, 2단계는 태양의 에너지를 전부 쓸 수 있는 문명입니다. 지금 인류는 1단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0.7단계 정도쯤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인류가 쓰고 있는 에너지 전체를 아무리 후하게 잡아도 태양이 내는 에너지의 1조분의 1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목성 2개를 태양계에 가져다 놓고 다 태워도 태양 에너지의 1%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마디로 지구 안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서 써봐야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고, 진짜 AI를 위한 에너지를 원한다면 우주로 나가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하는 개념은 테라와트인데요. 테라와트는 1조 와트입니다. 지금 미국 전체가 쓰는 전력이 0.5테라와트인데 미국 3억 3천만 명이 1년 내내 쓰는 전기가 0.5테라와트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고, 일론 머스크 말에 따르면 스타쉽이 완성되면 이 태양광 AI 위성을 1년에 1테라와트 규모로 우주에 올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전체 전력 소비의 2배에 달하는 AI 컴퓨팅 인프라를 매년 우주에 쌓겠다라는 것이고, 이 계산 방식을 보면 스타쉽 기준으로 1년에 1000만 톤을 궤도에 올리고 1톤당 100kW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면 연간 1테라와트가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자, 물리법칙을 어기는 게 아니라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가능한 것인가 다시 한번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더 나가서 달에 기지를 세우고 이 물체를 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질량을 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쉽게 말하면 달에서 자기력으로 물체를 우주에 직접 쏘는 장치이고, 이 로켓 없이 달에 있는 재료로 이 태양 전지판을 만들어 우주에 올리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연간 1페타와트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1페타와트는 1테라와트의 1000배를 말하고 있는데요. 미국 전체 전력의 소비의 2000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 마지막에 하고 있는 말은 지구 경제는 그것에 비하면 매우 사소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스페이스X가 보여주고 있는 사업의 청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스페이스X는 로켓만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전력 부족이 가장 큰 병목이 생길 것이라 말하고, 그 병목을 바로 우주에서 태양광으로 해결하는 독점 인프라 사업자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 1.75조 달러가 나오고 있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인터뷰에서 또 하나의 장면이 있고요. 지금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반드시 살펴봐야 될 장면입니다. 자, 인터뷰를 통해서 기자는 언젠가 이 회사들을 다시 합쳐서 하나의 큰 회사로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고, 이들이 합쳐지게 된다면 시너지가 더 커지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그럼 일론 머스크는 어떤 대답을 하는지 이제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언젠가 이 기업들을 다시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거대한 기업으로 경영할 생각도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신 셈인데 그런 미래도 구상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각 기업들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하는데 더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상장된 기업도 있고, 네. 하나는 이미 상장사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매우 짧은 일론 머스크의 답변을 들어봤는데 일론 머스크는 한 기업은 상장 기업이고 다른 기업은 상장 예정인 기업이기 때문에 코멘트를 하기 어렵다라는 말로 이 상황을 묘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일론 머스크가 절대 합병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공개 상장 기업의 CEO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함부로 하게 된다면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증권법상 중요 정보를 공개 전에 흘리거나 반대로 시장을 오도할 수 있는 발언을 하게 된다면 SEC의 규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 제약을 이유로 아마 답을 피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합병이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라면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어쩌면 가장 쉬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가장 간단하고 깔끔한 답을 말하지 않고 코멘트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부정하지 않은 것 자체가 시장에서 신호로 읽히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이게 합병이 확정됐다라는 뜻도 아니고요. 법적 제약 때문에 어떤 말도 못하는 상황을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테슬라 주주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있는데요. 이 합병이 되든 안 되든 나는 지금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한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한 가지 팩트를 전하면 테슬라는 이미 스페이스X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xAI에 투자를 했던 테슬라는 현재 이 지분이 이 스페이스X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며, 스페이스X가 앞으로 IPO를 하게 된다면 이 지분에 처음으로 공개 시장 가격이 붙게 됩니다. 지금 테슬라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스페이스X의 일부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정말로 합병이 현실이 된다면 가만히 테슬라를 가지고 있었어도 이 스페이스X에 대한 이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테슬라를 팔고 스페이스X IPO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거래를 2번 하면서 세금과 거래 비용이 나가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롬 바로는 CNBC에 출연해 테슬라도 사고 스페이스X도 사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를 파서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둘 다 산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최근 트위터에서는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테슬라를 팔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에 총 572명이 참석했는데 이 중 69%가 테슬라를 팔거나 다른 주식을 팔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스페이스X를 구매하겠다,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긍정과 부정 양쪽의 의견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합병 가능성에 대해서 솔직하게 양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안 좋은 케이스부터 본다면 합병이 성사되려면 테슬라 주주의 투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합병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22%의 문제가 실질적인 장벽으로 언급되고 있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들은 반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주주의 동의를 모두 얻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밸류에이션 자체에도 좀 부담이 있고요. 현재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높은 PER이 이미 주가에 엄청난 성장의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된다면 충격도 크고 또 공매도 포지션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케이스를 보게 된다면 앞에서 봤던 일론 머스크의 비전이 진짜로 현실이 된다면 그 인프라를 독점하는 것은 스페이스X가 될 수밖에 없고, 테슬라는 스페이스X에 이미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합병이 되지 않더라도 테슬라는 스페이스X의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또 일론 머스크가 합병을 부정하지 않은 이 장면을 보게 된다면 이 시장에서 어쩌면 신호로 읽힐 수도 있고, 또 지금 눌려있는 이유는 스페이스X의 IPO 자금 분리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그것을 상쇄하거나 오히려 역전시키는 방향으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국제적 압력이 훨씬 더 큰 것이 현실이고요. 합병의 불확실성은 단기에 해소되지 않지만 현재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방향을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합병을 부정 안 했다라는 게 진짜 신호인지 아니면 그냥 법적 제약 때문에 말을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저도 100% 확신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보는 것은 반만 보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합병이 되든 안 되든 테슬라를 지금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사실인데요. 첫 번째로는 합병이 실제로 진행되는 시나리오인데 이 경우 테슬라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합병 비율에 따라서 스페이스X의 지분을 받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테슬라를 팔고 스페이스X IPO에 따로 들어간 사람은 이 세금과 비용 등 훨씬 더 비효율적인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합병이 안 되는 시나리오를 보게 된다면 이 경우에도 테슬라는 스페이스X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합병이 없어도 테슬라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재평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실제로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된다면 일론 머스크는 1년에 어닝콜을 2번이나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테슬라의 어닝콜 4번 그리고 스페이스X의 어닝콜 4번 합쳐서 8번의 어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테슬라 어닝콜 하나만 봐도 이 장외에서 4% 올랐다가 또 일론 머스크 한마디에 마이너스로 뒤집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자리를 두 회사에서 각 분기마다 소화하면서 실제로 일론 머스크의 의무는 2배로 늘어나는 현실을 겪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합치자라는 생각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스페이스X를 사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 무리하게 IPO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상장 이후 어닝이 몇 번 나오고 열기가 좀 가라앉았을 때 이 공개 시장에서 그냥 사는 게 더 합리적인 접근일 수 있다 생각하고 이 스페이스X가 좋은 회사인 것은 분명하고 또 스페이스X 상장 초기에 나스닥 100의 편입 효과로 패시브 자금도 동시에 들어오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오를 수도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첫 어닝이 나오게 된다면 기대와 현실의 거리가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때가 훨씬 더 좋은 진입의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테슬라를 팔 생각이 없는 상황이고요. 로보택시 38대에서 출발해서 올해 말 전국의 확산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FSD의 유럽 승인과 옵티머스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막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상황에 테슬라를 팔아야 한다라는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페이스X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 기준이니까 참고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론 머스크의 침묵이 신호인지 아닌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합병이 되면 테슬라를 들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고 합병이 안 돼도 스페이스X의 지분 재평가로 테슬라가 어느 정도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우주에 AI 인프라를 쌓는 것이고요. 그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가 스페이스X이고 그 인프라에 대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기업은 바로 테슬라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회사에 대한 합병에 대한 질문에 일론 머스크는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일론 머스크의 이런 침묵이 어떤 의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